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언가 모집단의 어떤 내용을 예측할 경우 주로 표본 집단을 설정하고 그 평균값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오차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모집단의 분산을 어떻게 표본 데이터를 통해 추정해내는지,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이해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통계 단원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신뢰도 및 오차의 범위 관련한 말들도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시작할까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한 모집단의 분산, 표준편차 추정 과정의 이해. 이 이론 설명에 대한 내용의 전개 방법은 퍼스텝 사고에 기반한 표준이론 학습 과정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스텝 1. 내용 형상화.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 및 관련 배경 이론들을 살펴봅시다. 통계의 목적. 간단히 말하면 현재 사실을 기반으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집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전체를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측은 단지 표본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계이론의 공부는 바로 이러한 표본을 통한 예측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측의 방법. 예측 대상에 대한 표본의 대표값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대표값으로는 표본의 분포 특성에 따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주로 평균값을 이용합니다. 예측의 신뢰도. 모집단에 대한 예측값으로서 표본의 대표값이 가지는 정확도를 수치화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값에 대한 모집단의 산포도, 즉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집단 분산 표준편차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스텝 2. 목표 구체화. 그럼 어떻게 정해진 대표값에 대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용어의 차이점들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표본 집단의 분산은 접근 가능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한 개별 표본 값에 대한 표본 집단 내에서의 오차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은 우리의 예측 대상인 모집단을 대상으로 모평균을 기준으로 한 개별 표본 값에 대한 모집단 내에서의 오차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집단 내 표본 평균의 분산을 알아보면 예측값을 특정한 하나의 표본값이 아니라 표본 집단의 평균값으로 할 경우 모집단 내에서의 오차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전체적으로 형상화해 봅시다. 여기서는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 D1, D2, D3가 바로 표본 집단 S1, S2, S3 내에서 각 표본 평균 M1, M2, M3를 기준으로 한 특정 표본값에 대한 표본 집단 내의 산포도, 즉 오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D1, D2, D3가 모집단에서 바라볼 경우 모평균 M을 기준으로 한 산포도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 모집단에서 대표가 M을 기준으로 한 예측값에 대한 오차의 정도이고 그 값은 되도록이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즉 모집단의 산포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측 그림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표본 집단을 계속 늘려갈 경우 M1, M2, M3로 이어지는 표본 평균들이 모집단 내에서 개별 표본들에 비해 좀 더 작은 편차를 가지고 어떤 분포를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평균 m을 기준으로 한 모집단 내에서의 분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맥상에 숨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럼 여기까지 목표 구체화 스텝을 마치고 솔루션 찾기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그 전에 표현 평균의 분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교를 하고 넘어갑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개별 표본값을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와 여러 개의 표본들에 대한 평균값을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의 분포 그래프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우측 상단 그래프는 개별 표본값을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의 정규 분포 그래프를 나타내며 우측 하단 그래프는 표본 평균값을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의 정규 분포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 그래프의 폭이 훨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만큼 추정에 대한 오차의 정도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귀결이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텝 3. 솔루션 찾기. 목표 구체화 스텝에서 밝혀진 내용을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우측 그림을 살펴보면 모집단 기준 특정 표본의 분산은 표본 집단 내에서의 특정 표본의 분산에 모집단 기준 표본 평균의 분산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위식에서 표본 집단 내에서의 특정 표본의 분산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될 수 있는 값이고 모집단 기준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모집단 내에서의 특정 표본 xr의 분산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n개의 표본 x1에서 xn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에 대하여 표본 평균 x바는 표본 집단을 S1, S2, S3로 계속 늘려갈 경우 모집단 내에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분포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x바는 결국 모집단의 평균값과 같게 되고 vx바는 모집단의 개별 분산값을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눈 것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EX바와 VX바 계산이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형상화 수학 3권 통계편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혀진 표현 평균의 분산값을 적용하여 개념식을 구체해 봅시다. 모집단 기준 특정 표본의 분산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 기준 표본 평균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에 표본 집단 내에서의 특정 표본의 분산 s제곱을 더한 것이 됩니다. 간략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제곱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s제곱이 됩니다. 이는 평균값들을 가지고 추정된 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면 드디어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 집단의 분산 s제곱을 이용하여 산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모집단의 분산값은 표본 집단의 분산값에 n-1분의 n을 곱한 꼴이 됩니다. 스텝 4. 계획 및 실행. 솔루션 찾기 스텝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오른쪽 결과식을 살펴보면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할 때 각 표본의 값과 표본 평균의 차이 제곱에 대한 합을 n이 아닌 n-1로 나눔으로써 평균적으로 추정된 모집단의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표본의 개수가 적을 때는 이 값이 n으로 나누어 계산된 표본 집단의 분산값과 차이가 많이 나지만 표본의 개수가 클 때는 n으로 나누나 n-1로 나누나 그 값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보통 표본 집단의 분산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분산값을 대신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우리는 표본 집단의 분산값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분산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대표값을 예측한다면 오차의 정도가 훨씬 줄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지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은 하나의 특정 표본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대표값인 평균을 예측하는 것보다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그 값을 추정한다면 훨씬 적은 오차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 대하여 표본 집단의 대표값인 표본평균 x바와 추정하려는 대상인 모집단의 대표값인 모평균 m과의 관계는 각 신뢰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편차 시그마는 최대 오차를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확률을 가지고 추정하기 알맞은 값, 신뢰 구간 70% 선에 맞추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70% 선인 것에 비해 대략 2시그마는 95%, 3시그마는 99%에 해당되므로 최대 허용 범위인 오차의 한계는 약 3시그마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각 확률별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부등식은 오른쪽 그림의 박스식이 나타난 것처럼 모평균 추정값으로서의 표본 평균값과 실제 모평균값과의 차이, 즉 추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주어진 편차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통계의 목적인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 표본 집단의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상호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